네, 안녕하세요. 꿈도링입니다. 오늘은요, 텀블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 텀블러 밑에 쪽은 제가 그리지 않고요. 윗부분만 제가 디자인했던 예시로 한번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그 퓨전 360이 조금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은 그 파일 처음 열 때도 이런 말이 뜨는데요. 무엇을 디자인하시겠습니까? 라고 해갖고 뭐 6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 하이브리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부품 디자인이랑 조립품 디자인. 네, 저는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디자인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근데 얘가 조금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특히 구성 요소를 여러 개 사용을 했을 때, 그리고 또 그게 인과관계가 좀 있는 경우, 앞에 있는 디자인 스토리를 수정하면은 뒤에가 말도 안 되는 오류가 생기기도 해서, 타임 파라독스죠. 네, 그래서 어, 네, 보통은 저는 부품 디자인으로 모델링하고 조립을 하는 약간 이런 방식으로 되도록 할 수 있으면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향후에 리스크가 좀 적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사실 텀블러를 계획을 하고 모델링을 좀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저는 이미 모델링을 다 했기 때문에 이미 전 정돈이 되어 있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 텀블러를 디자인해야지. 근데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는 조금 부품 디자인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자, 일단은 부품 디자인으로 갔고요. 그러면 구성 요소 만드는 탭이 안 보이게 돼요. 네. 자,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뭐부터 그려볼 거냐면 스트로 리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대를 빨대로 먹을 수 있도록 음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품인데요. 자, 교재는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거기 링크를 보시고 그대로 도면대로 그리시면 되고, 네. 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그라미가 그려지고요. 네, 3.5가 있고, 사각형이 여기다 그려지면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내려서 여기는 4, 그 다음에 접선으로 붙여주면 될 거고, 요거는 점선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20, 29, 여기다가 얘도 점선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호를 그리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접하는 호,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선과 접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좀 어려우시면은 그냥 3.5 그리셔도 되고, 여기가 13이네요. 제가 아마 이렇게 들어오겠죠? 여기 기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여기는 제가 일부러 조금 줄였어요. 10만큼 줄여지고 여기를 닫아주시면은, 예, 자, 이렇게 스케치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정면도에 그렸는데요. 저 측면도에 그려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근데 크게 상관없긴 하거든요. 예, 왜냐면은 어차피 조립할 때 뭐 거시기 해버리면 되니까. 예, 근데 저는 측면에다 그리고 싶어서 자, 이렇게 평면 재정의를 해서 조금 위치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돌출을 하는데 전체 길이 22예요. 대칭해서 전체 길이 22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 둥근 필렛을 쓸 건데요. 근데 사실은 그냥 여기다가
그냥 필렛 11을 넣어도 되긴 합니다. 이렇게 넣어도 이제 되긴 하는데, 예, 여기다가 이제 전체 둥근 필렛, 요거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전체 둥근 필렛을 넣을 때, 지금 이면에다가 대고 클릭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면에 이웃하는 파란색 면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파란색 면 쪽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요, 이쯤 이제 옆면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때 클릭하시면 이쪽 옆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이 디자인에 약간의 그 결함이 있어요. 사실 제 생각으로는 뭐냐면 이 모서리랑 여기 모서리랑 이게 딱 안 닿는다는 거죠. 네, 뭐 이 정도는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크게 이제 문제가 없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근데 사실은 맞춰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맞추기는 좀 어려운 이제 상황이긴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돌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스케치를, 자, 여기를 얼마를 뺐냐면 전체 길이 26을 뺐어요. 대칭해서 26 접합으로 이제 이런 모양이 이제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 다음이 이 앞에 부분을 이제 조금 봤거든요. 네, 요게 이제 제끼는 부분인데, 자, 여기다 사이드 스케치를 하나 해줄게요. 여기다가 이제 1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잡기 위한 이제 스케치를, 여기는 이제 그 교차 포인트를 좀 잡아서요. 왜 끝점에서부터 거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겹쳐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를, 수평선을 하나를 그려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 여기는 이제 중심선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리볼브의 중심선을 그린 거라서 치수가 있긴 한데 이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얘는 이렇게, 이것도 별로 큰 의미 없고 그냥 완전 구속 때문에 여기 얘랑 이제 수평 구속 좀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제 얘가 자물쇠가 뜨니까. 근데 사실 뭐 저 정도는 뭐, 자, 이렇게 커팅을 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커팅하는 디자인에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게 무슨 질문이었냐면, 이런 형상을 만들려고 할 때 그 의도가 보통은 여기다가 선을 그리고 선을 그려서 잘라낸 다음에 면을 채우는 게 정석이 아닐까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 근데 뭐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그 인지적 단계가 점선면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선의 시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는 이제 뭐 뜬금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모델링을 해버리면 이 치수할 때 도대체 여기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요건 동그라미처럼 보이는데 이건 동그라미가 아래 얼마인가요? 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약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근데 이거는 사실 인지적인 차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다. 근데 간편하잖아요, 근데 사실. 굳이 뭐 공면 모델링까지 갈 필요도 없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이게 교재에서 갑자기 여기가 커팅이 들어간 게 있었어요. 여기가.
교재를 이제 받아보시면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자, 여기다가 이렇게 반 커팅을 자, 이렇게 된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이 텀블러라는 디자인의 특수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용자가 분해 조립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조립이 조금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요런 이제 그 디테일을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요거는 안 해도 되고요. 왜냐면은 디자인을 보면은 이걸 중간을 좀 파재 끼거든요. 그 다음 스케치를 보면요. 슬롯을 좀 그렸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점으로 이제 붙이고 여기다가 0,0에서부터 거리를 이제 잡았는데 그리고 제가 또 조금 애매한 게 여기를 꼭 25로 잡을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예, 쓸데없는 짓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왜냐면 여기는 그냥 어차피 날아갈 거라 예, 그냥 이렇게만 스케치를 해도 이제 되기는 하는데 근데 얘 완전 구석이 왜 안 되죠? 기우네요. 그죠? 예. 자, 이렇게만 그려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팠어요, 저는. 예.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오므리면은 얘가 오그러지거든요. 얘가 플라스틱이라서 어느 정도는. 그래서 오그린 다음에 이렇게 딱 놓고 펴면 되니까 그래서 저 작업을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 빼먹었네요. 제가 라운드를 넣어야 되는데 라운드가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얘가 이제 3mm가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거를 이제 그냥 필렛을 넣어갖고 3mm를 이제 넣어주고 커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필렛을 좀 넣어주면은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랑 여기 다음 안쪽에도 0.5mm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일 하나를 저장을 좀 해줄게요. 전 여기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새 폴더를 하나를 만들어서 텀블러 어디 갔죠? 텀블러라고 폴더를 만들었는데 여기 있네요. 자, 스트로우 리드를 하나를 만들었고요. 자, 다음 걸 볼게요. 자, 핸들이고요. 핸들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을 그릴게요. 저는 중심을 여기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R 값이 뜨죠? 지름값으로 바꿔서 이제 88로 이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간격 띄우기가 들어가고요. 자, 두께를 5로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이렇게만 그려도 됩니다. 자, 여기가 지금 fx 4.5인데 제가 사실 여기다가 맨 처음에 이제 10t로 잡으려고 했다가 이제 9t로 변경하는 바람에 여기는 이제 4.5가 들어갑니다. 두께의 절반. 여기가 조금 이제 모자라네요. 얘랑 또 수평 관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얘랑 탄젠트 관계이겠죠? 예, 당연히. 자, 여기도 탄젠트 관계가 될 거고요. 여기는 치수를 넣을 거 없이 그냥 동일선상으로 해줘도 이제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 형상이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예. 자, 두께는 이제 전체 두께로 이제 9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필렛을 전체 둥근 넣을까요, 그냥? 네, 이렇게 커맨드 누른 상태로 누르면 또 추가 선택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평면 구간이 떠요. 자, 그 다음에 돌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돌기 크기를 이제 4로 잡았어요. 4로 잡고 그 다음에 객체로 돌출을 할게요. 이렇게. 이게 이제 잘라내기가 되는 이유는 지금 여기는 평면인데요. 여기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접합인 상태로 가면 될 것 같고 두께는 얼마나 줬나요? 3 줬네요. 마이너스 3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얘가 조금 뭐랄까요? 얘가 이 미러가 피처 미러가 안 먹더라고요. 의문이 좀 들긴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 피처 미러로 하고 싶은데 피처 미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네 또. 또 업데이트 했나? 면미러가 안 됐었나? 면미러가 됐었던 것 같았는데 오히려 면미러가 문제가 없거든요. 그쵸. 피처 미러가 왜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 이게 뭐랄까요? 이거 퓨전이 약간 그 잠수 패치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업데이트 내용 꼬박꼬박 잘 보거든요. 근데 이거 옵션에 따라서 다른 걸 수도 있긴 한데 한번 해보죠. 여기 동일인데 조정이 아마 기본 값이었을 텐데 그치? 이게 이제 조정일 때는 안 되는데 이게 저도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의 그 거식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동일일 땐 또 되네요. 이게 저도 정확히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따가 GPT한테 좀 물어볼까 싶기도 하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이거 이제 기본 틀 만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면 분할을 좀 하기 위해서, 본체 분할을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각도를, 얼마죠? 140도. 길이는 같고, 이쪽 길이가 아마 45겠죠? 왜냐면 여기 R45가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중심점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얘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붙여주면 이제 될 것 같고요. 네. 분체 분할을 해서 자, 여기는 이제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거를 해주고 이걸 제거한 이유는 여기를 이제 둥글게 만들 거예요. 자, 또 한 번의 스케치를 해주고요. 네. 자, 여기다가 사각형을 여기는 이제 무조건 이제 9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0,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이제 확정이에요. 이제 44가.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붙어야 하니까는 얘를 이제 수평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여기 두께가 5가 이제 또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 동그랗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고 탄젠트가 들어가고 얘랑도 탄젠트가 들어가야 돼요. 예. 자, 요런 모양인데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5가 맞습니다. 이 치수가 틀린 거예요. 1이 아닙니다. 예, 제가 얘를 5.5로 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려갖고요. 여기도 스케치를 점선을 이제 만들어주고, 예, 여기 길이가 이제 5니까 여기도 5에 맞춰서 두께를 통일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볼브를 좀 돌렸거든요. 부분 리볼브를 돌렸어요. 축은 이제 중심축이 될 거고 부분 이제 30도를 돌리고 이거를 이제 대칭 방향으로 30도를 돌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완전 방구의 영역. 물론 이제 정확한 방구는 아니죠. 이렇게 면이 직선면이 직면이 떠 있으니까 평면이. 자, 그래서 얘랑 이제 로프트로 이어줄 거고요. 근데 이어주려면은 여기가 각이 조금 있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해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필렛을 조금 넣어야 되는데 1 넣네요. 1. 자, 여기를 여기 1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가 이제 직선이 있긴 하지만은 여기가 둥그렇기 때문에 얘랑 조금 루프트가 그냥 각진 형상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넘겼고요. 자, 여기를 이제 접선 해주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 이 라인이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이 라인이 좀 이렇게 엉뚱한데 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제일 확실한 거는 지금 이쪽에 있는 그 모서리 개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6개인 게 좋아요. 근데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2개가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얘가 엄한데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서리가 여기를 따라가고 이게 여기를 따라가는데 얘가 갈 곳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엉뚱한 데로 가는 거기도 한데요. 자, 여기를 이렇게 지원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얘가 사실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제일 예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게. 근데 나는 뭐래도 요거를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를 이렇게 내려야 돼요. 여기를. 이걸 내리는 방법이 그 면 분할을 좀 쓰면 돼요. 면 분할을 조금 써볼게요. 면 분할을 여기를 미세하게 이렇게 얇게 티 안 나게 살짝 이렇게 해서 얘를 면 분할을 해줍니다. 여기를. 이게 제가 이제 생각해낸 이제 그 꼼수인데 저는 이제 맨날 모델링만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거 맨날 생각나요. 막 이런 거 막 발견되고 막. 자, 얘가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뭐 그렇게 예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꺾였잖아요. 얘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케치로 가서 이거를 이제 벌리잖아요. 그러면 또 얘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뭐 적당한 형상에다가 이제 찾아내면은 좀 예쁜 형상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요런 형상. 근데 요거를 이제 똑같이 여기다가 하기에는 할 수 있는데? 그럼 로프트 한 번 더 할까 그냥? 여기서 얘를 또 이렇게 잡아서 부적합한 레일 형상이라고? 왜? 얘 쟤는 되고 얘는 안 돼? 그러면은 이거 그냥 여기 세 번째로 가갖고 이거 혹시 P.1로 되나요? 혹시? 그거는 아마 안 될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로프트 P.1로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되네? 오, 야, 되는구나.
몰랐어요. 저 여기 기장만 조금 확실히 좀 두죠. 이거 잠깐만, 이게 왜 각도야? 예. 이게 퓨전이 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업데이트가 저 잠수 패치를 할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에 업데이트가 돼갖고 제가 항상 이렇게 강의를 찍을 때마다 당황할 때가 있어요. 이거 모델링 한지 제가 한 2년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게 안 되고 잠깐만요. 근데 이 렌더링 뷰를 봤을 때 조금 괜찮은가요, 얘가 형상이? 뭐 평면이 살짝 있긴 한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형상.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핸들의 모양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만 해주면은 이게 이제 또 손잡이가 필요해요. 얘가. 그래서 여기다가 손잡이를 조금 하나를 만드는 이제 그 예제가 조금 더 있긴 하거든요. 네, 스케치를 또 사이드 스케치를 또 하나 해줄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교차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요 라인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될 거고요. 요 라인 베이스로 여기다 이제 이렇게 만들면은 저도 이거 디자인 여러 개를 조금 보여드렸었는데 사장님한테. 근데 여기 제일 마음에 든대요. 예. 중심축이 또 필요하네. 또 여기다가 또 이렇게 선 하나를 그어서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30. 이 44는 의미가 없죠. 44 치수는. 네, 이렇게 해갖고 리볼브를 축은 이제 여기로 이렇게 요거 이렇게 접합해갖고 이거 조금만 돌리면은 좋을까 이렇게. 근데 어쨌든 자르긴 해야 되네요. 이거 이렇게 해갖고 그냥 다 돌려버리지 뭐. 전체 해갖고 네, 어차피 날리긴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잡아서 날려야 돼요. 이런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필렛 좀 넣고 이제 마무리하면 돼요. 얘도. 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모델링 하는 게 되게 간단해 보여도요. 아마 실무로 가면은 이거 한 수십 개는 그릴걸요. 왜냐면은 알트를 뽑아야 되니까. 기본 5개 정도. 네, 3 넣고 여기가 이제 0.5가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여기 거리가 0.5밖에 안 나와서요. 0.5 들어가나요? 예, 안 들어가죠? 4 넣으면 돼요, 이렇게. 예. 됐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이제 마무리를,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체. 본체를 또 그려볼게요. 네, 본체를, 여기다가, 88짜리 동그라미가 들어가고 높이가 14. 자, 그 다음에 이 윗면에다 스케치를 해주도록 합니다. 투영을 좀 받아서 간격 띄우기를 조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5 핸드 들어갈 자리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갈은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아니고 여기 뒤로 이제 빠져야 되죠. 이제 5가 빠졌는데요. 왜 5지? 4.5 아닌가? 4.5인데 이거 왜 4.5거든. 왜냐면은 두께가 9잖아요. 그러면은 일로 뒤로 빠지는 게 이 정도 형상 아닌가?
이게 10T로 했었던 잔재가 좀 있네요. 이제 수평만 좀 넣어주고, 나는 이제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돌출을 마이너스 9를 해주면, 자, 요렇게 이제 핸들이 들어가는 자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4.5에 이제 필렛을 넣어서, 그러니까 이제 핸들이 수평으로 했다가 이제 직각으로 올리다, 약간 요런 식의 이제 형상으로 이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들이 들어가는 여기가 이제 여기 위치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4고,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4.5. 근데 지금 공차가 아예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간격 띄우기를 44를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 8, 네, 밀어. 설마 이것도 동일인가요? 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핸들 들어갈 자리가 이제 완성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간격 띄우기를 조금 전체로, 제가 모르고 단축키를 실행해 버렸네요. 여기 명간격 띄우기 실행하면 돼요. 마이너스 0.5 간격의 간격을 줬고요. 근데 사실 여기다가 이제 또 돌기가 들어가요, 여기가. 왜냐면 이제 여기서 그 스냅핏 방식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핸들이 올라갔다가 여기서 딸깍 하면서 이제 고정되게, 자, 그다음에 이제 안쪽을 이제 좀 비울 거예요. 안쪽을 좀 비우기 위해서 또 투영을 좀 받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요런 모양으로다가 여기가 2.5, 이 3, 여기 70, 65, 5만큼. 그 다음에 얘가 중심 축이 하나 필요하긴 해요. 이거 없으면은 이제 리볼브를 못 돌리니까. 자, 이렇게 해갖고요. 리볼브를 여기를 아마 돌리면은 맞나요? 얘가 이렇게 돌리는 거? 네,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안 뚫리죠? 내가 뭘 잘못했니? 얘가 기울었지?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돼요. 77도 돌렸어요. 다가 자, 여기 프로파일을 또 돌리는데 부분 70도 대칭 방향으로. 조금 모자라긴 하네. 여기서 77도구나. 이 정도. 자, 이렇게 이제 안을 좀 비웠고요. 좀 신박하죠? 이렇게 모델링하는 사람이 있었나 싶기도 한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이제 기울여서 텀블러를 기울여서 그냥 마시는 음영구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게 물이 여기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이게 또르륵 해서 여기로 다시 이렇게 빠지게끔 여기를 기울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기울기 써갖고 이 인장 방향은 이제 여기 요 평면, 면은 여기. 그래서 얘를 잡고서 이렇게 한 3도 돌리면 됩니다. 마이너스 3도 이렇게 돌려주면은 약간 이제 기울어진 상태. 저도 요거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게 솔리드 모델링만으로 이 텀블러를 이 디자인을 할 수가 있을지. 예.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또 잘라내기를 해줍니다. 예. 중간점 기준으로 여기가 40. 여기 길이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넣은 거예요.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자, 여기를 그 다음에 이제 본체 분할을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요 면적을 간혹 저한테 왜 면간격 띄우기를 쓰시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밀고 당기기를 안 쓰고 밀고 당기기 냅두고, 아마 제 예전 과거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은 이유가 아마 나올 거거든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궁금하시면. 예, 여기 뒤로 또 밀고 또 괜찮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합치면은 예. 여기 이 결합하는 것도 약간 깨알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 대상 본체에다가 본체 1번을 넣었어요. 그럼 얘가 마지막으로 되는 이름이 본체 1번입니다. 네, 별건 아닌데, 네, 뭐,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영화 같은 것도 보도, 나는 뭐 이런 거 발견했어.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거든요. 제가 그 유튜버 중에 그 빨간 도깨비 그분 영상을 많이 보는데, 그분이 약간 그런 변태 같은 영화가 많더라고요. 너무 변태 같은 영상이 많더라고요. 저걸 찾았으면은 도대체 영화를 몇 시간을 본 거야?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 예. 여기 필렛 들어가 있는데, 이거 그냥 대충 넣으세요. 이거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뭐 적당히 크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3 정도 넣을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예. 한 번 더 턱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정된 도면 요소로 여기를 투영받아요. 예. 그 다음에 이어서 안 되네. 평행 가야지. 그러면 자, 이렇게. 이건 뭐지? 직각 아닌데? 수평 아닌데? 여기 이제 라인을 맞춰 주시고요. 연점선 여기다 턱을 만들었어요. 이쪽 길이로다가 각도 치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애매하긴 한데, 예, 이렇게 했습니다. 예, 치수 스케치를.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로 9mm를 돌출했네요. 접합 상태로 해주시고, 여기는 날려야죠. 자, 이렇게 날려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러를 해주겠습니다. 이 피처 미러 하면 여기 또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면 미러를 해줄게요. 이거 2개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위에는 알아서 생기지 않을까요? 예, 맞죠? 예, 이렇게 해주면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쯤에 이제 그 스트로 리더, 그 리드가 여기 꼽혀서 여기를 이렇게 닫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핸들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플립 리드가 좀 남긴 했거든요. 밑에 부분 이건 이제 그냥 픽스예요. 이거는 왜냐면은 이제 지정된 그 밑에 텀블러 부품이기 때문에 예. 17.5를 이제 해주고요. 예. 나사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사산을 요 밑에다가 만들었네요. 예. 지름이 얼마야 되냐 이게. 외부로 가고 그 다음에 회전 및 피치는 한 바퀴 돌 때의 높이를 뜻해요. 지름이 76, 회전은 한 바퀴를 안 도네요. 피치는 8, 각도 됐고 원형 아니고 삼각형 외부. 예, 단면 크기 얼마죠? 2. 예,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은 예, 접합 말고 세 번째, 왜냐면 위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를 올렸냐면은 위로 10만큼 올렸어요. 자,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M. 자, 10만큼 이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챔퍼가 들어가고요. 필렛 들어가고 챔퍼로 여기를 각을 쳐요. 저 같은 경우는 얼마 넣냐? 1mm 넣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형상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필렛을 넣을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그냥 있는 것 넣어주시면, 네, 이렇게 제가 하는 이제 그 나사산으로 이제 코일을 나사산 만드는 방법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원형 패턴 2개, 이중 나사산. 예. 자, 이렇게 이중 나사산이 들어가고 이제 합치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방수를 위한 실리콘 그 홀더가 필요한데 그 스케치가 어디 있을 건데 여기 있네요. 예. 여기가 78짜리 원이 들어가고요. 여기다가 78짜리, 그 다음에 여기가 76이죠. 76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돌출을 해서 간격 띄우기를 이제 3만큼 하고 두께는 2mm 정도. 네, 요렇게. 그래서 여기 사이에 이제 그 실리콘을 넣어요. 그 튜브 넣어갖고 이제 방수가 되게끔. 필렛이 여기 이제 이렇게 얼마 넣냐? 3 넣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좀 디테일이 조금 들어가네요. 여기가 이제 지름 14.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가 이제 2mm. 그 다음에 요 방향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음용구를 이제 뚫어야 돼요. 여기다가 사각형이 하나 이제 그려지고 여기가 이제 30에 아마 안쪽 면을 이제 투영을 좀 받은 것 같거든요. 약간 좀 퍼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홀을
그려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4구 25가 나오고 센터로 좀 잡아줘야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완전 구속이 나오게 될 거고요. 점선 해주고 여기만 이제 뚫면 되니까 자, 여기 하나 이제 뚫어주고 같이 뚫어도 되겠는데요, 이거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두껍게 하기를 해주면 되니까 두껍게 하기가 이제 마이너스 13이 들어가네요. 그냥 13인 것 같은데 그거는 네. 여기 이제 라운드가 이제 들어가고 라운드가 조금 전의 예시로 이제 여기 3mm씩 들어간 것 같아요. 또.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예, 이제 필렛 넣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필렛을 항상 요거 필렛 잡을 때요. 이게 이제 필렛이 이제 그 모드가 이게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면 면도 선택되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 우선순위를 이제 모서리 이렇게 바꾼 다음에 드래깅 하면은 모서리만 선택이 됩니다. 요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필요 없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제를 해주시면은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갖고 다 잡았나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0.5mm 네,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어요. 네. 다시 이제 요거를 필터를 이제 다시 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저거 나중에 이제 면 안 잡혀요. 예, 밑에도 이제 필렛이 이제 0.3이 들어갔네요. 예, 요런 거를 조금 잘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예, 설거지하기 귀찮아요. 안 돼요. 자, 이게 인코너 라운딩이 설거지가 나도 그래서 저도 텀블러 있긴 하지만 물만 담아 갖고 다녀요. 저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이 커피 막 이런 데 묻잖아요. 이 더럽게 안 닦여. 예, 라운드가 예, 여기도 이제 이거는 여기 필렛에다가 같이 넣어주면 되겠네요. 예, 여기는 뭐가 0.5고 뭐가 2지? 아, 알겠다. 여기가 2겠지 그러면 뭐. 그리고 플러스 눌러서 여긴 이미 넣었는데요. 예. 그러면은 이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고 그러면은 이제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없네. 왜 여기에 필렛이 없을까요? 참 신기한 노릇일세. 자, 바디. 자, 마지막. 마지막은 이제 플립 리드예요. 얘도 측면 스케치로 하겠습니다. 예, 저희 집 고양이가 울고 있는데요. 이제 그만 닥치고 이제 영상 그만 찍으라는 얘기 같은데 예, 빨리 잽싸게 찍고 34.8 여기 선이 알았어 다 했어
여기에 살짝 이렇게 기울어요, 얘가. 근데 얘가 약간 확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 이제 대봐야 알거든요, 얘가. 왜? 아, 맞다. 얘 약 먹여야 되는데. 잠깐 빨리 하고. 평행 접고야는 여기가 이제 112도. 여기가 당연히 평행이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두께는 이제 3이 될 거고, 요 길이가 남아 있네요, 얘가. 7.8. 여기 두께가 아마 있을 텐데 2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거리가 이제 나와 있는데 정렬된 스케치로 넣어야 돼요. 3.8. 여기 각도가 여기 있다. 115도가 될 거고요. 이렇게 오고, 여기 내가 그렸던 호가 있는데요. 여기는 직각이네요. 여기 거리가 5.5. 다음에 여기 R이 이제 18이 되고, 점 뭐가 이렇게 자꾸 움직이네. 여기 길이가 필요한데 여기 길이가 아마 3 있네요. 3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좀 필요한데 여기 길이는 없고 여기 두께가 있네요.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 R값이 없는 대신 여기 길이가 남아 있는데요. 얘들 R값이 좀 필요하지 않나? 여기가? 그치? 여기 아까 R값이 필요한데 여기가 치수가 없네요. 예. 나는 왜 여기가 완전 구속일까라고 생각이 좀 든다면, 또 얘랑 또 동심원이 되기에는 동심원이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얘가. 그렇다면은 여기는 치수가 뭐에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좀 해보자면, 적당히 그냥 치수를 넣어야겠네요. 뭐 크게 중요한 것이기는 아니니까 15에다가 맞출까요? 그냥 이렇게. 예, 그래 봅시다. 그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모델링이 좀 신박해요, 얘가. 예, 요거 리볼브 돌립니다. 예, 리볼브를 돌려요. 이렇게. 이거 180도 이렇게 딱 돌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평면이 생기거든요. 이 상태로 또 잘라요, 얘를. 예. 이게 이제 원에다가 이제 붙는 형상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형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교차를 쓸 거예요. 예. 교차. 그러면 이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평면이고 여기는 이제 동그란 형상이 나오는 약간 그런 구조가 될 것 같고, 여기 필렛 들어가네요. 네. 필렛 들어가고, 네, 여기 또 스케치가 또 이쪽에다가 또 파재 끼고, 여기에 이제 스트로리드가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슬롯으로 그려도 되지 않나? 굳이 이거를 그 밑에 사각형 난 이거는 근데 사실 뭐가 그려도 사실 상관은 없기는 한데 어떻게 그려도 나는 좀 그래도 간편하게 그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길이는 사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얘는 네, 아무렇게나 그냥 여기만 지나가면 되는 구조라서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제 대칭 방향으로 이제 커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독특한 디자인이 나오는데 그 전에 여기 좀 돌기가 이게 위치가 조금 안 맞네요. 왜 이거 이렇게 돼 있지? 잠깐만, 내가 뭐 하나 빼먹었어. 섣부른 판단이었어. 아, 명간격 대비가 들어가요. 8mm.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여기인데 이게 3.5인가 4가 들어가죠.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제 이 필렛을 넣기 전에 명간격 띄우기가 이제 8 들어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은 여기구나. 여기가 아니네요. 이 끝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팔 리가 없잖아. 그러네. 5가 이제 오네. 이렇게 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 투영 받아서 여기다가 이제 붙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원의 크기는 3.5가 맞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돌기를 얼마를 하냐면은 2mm 해주고 또 피처 미러 한번 해보죠. 네, 피처 미러를 나이가 드니까 자꾸 흥얼거린다.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동그랗게 좀 파야 되고요. 세 점을 여기다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이게 아마 대칭 형상일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투영으로 여기 점 하나 이렇게 찍어주고요. 이걸로 이제 사각형을 하나를 그릴게요. 뒤에 써는 사실 필요 없고요. 이제 커팅 용도거든요. 20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홀을 26 해주고 요거 그대로 이제 이렇게 커팅하는 용도 대칭을 그래서 이런 식의 디자인이라서 요거 도면하기 좀 빡세요. 요거 되게 대각선 스케치들이 또 좀 있긴 했기 때문에 이런 거 도면한다고 별로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캐드 도면을 싫어하죠. 왜? 의미 없으니까. 제품에서는 캐드 도면이 나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인테리어나 이런 데서는 좀 쓰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챔퍼를 넣어도 되긴 하거든요. 예, 근데 예, 이쪽에 그래서 저는 3D를 2D로 표현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2D는 2D고 3D는 3D다. 3D를 표현하려면 3D 이상의 차원을 써야 된다. 네. 4D나 5D, 3D 이 셋 중에 하나 그 이상의 더 차원으로 표현을 해야 되지 않나. 자, 여기 이제 리볼브를 돌려요. 축은 이제 여기인가요? 여기 아니고 여기 뭐가 이상한데? 축이 여기 네. 부분
이거는 이제 대칭 90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예. 그다음 여기를 이제 제가 이렇게 돌린 이유가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끝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좀 로프트로 조금 해결을 했어요. 예. 여기다가 투영을 받아갔고요. 투영이 너무 과하게 되니까 필요한 것만 좀 하죠. 면으로 하니까 너무 과해지네. 자, 이렇게 점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아니다, 여기 선이나. 그래서 여기를 홀을 3.5를 탄젠트에 맞게 그려주고요. 이렇게. 자, 다음에 또 여기를 사이드에도 또 하나 그려주세요. 여기다. 또 얘도 투영을 요거랑 여기 점 하나 이렇게. 근데 여기 지금 이 점이 스케치로 가는 점인지 아니면 모서리로 가는 점인지. 근데 이거를 여기 있는 스케치의 점을 투영을 해버리면 투영에 투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케치 7이 아작나면 얘도 아작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객체로 딸게요. 그럼 이 7번의 스케치와 조금 독립된 스케치가 됩니다. 그래서 분산형이라고나 할까요? 예. 요새 그 주식도 ETF인가 뭐 그런 게 그게 뜨고 있다는데 막 그런 거. 예, 리스크 없는 주식. 예, 자, 이렇게 해놓고 로프트를 배당금만 받는 거죠, 그냥. 자, 점으로 가고 그 다음에 레일을 잡아.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또 여기 모서리 하나 이렇게 잡으면 좋겠는데 이 모서리가 안 잡히네요. 그렇다면은 여기 하나 투영을 좀 하나 받아주죠. 예. 자, 이렇게. 이거 지원까지 들어가면 좋긴 한데 지원 굳이 안 해도 형상이 뭐 크게 틀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면 위로 하면 돼요. 예. 안 되네. 잠깐만. 면 위로 하면은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은 피처미로 할까요? 그러면 이것도 안 돼요? 어쩌라고? 또 하라고? 싫은데? 이거 최적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떡하지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두 번 하기 싫은데 이거 스케치 졸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그렇다면은 요렇게 잡을까요? 요렇게? 그럼 되나요? 된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하나 보여드릴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그 제품 중에요. 요런 디자인을 조금 활용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요거 여기 보면은 이제 필렛이 가다가 여기서 멈춰요. 여기서 요거 내가 어떻게 했다. 이거 근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했고요. 얘는 제가 모델링 파일 보여드릴게요. 제가 모델링 파일을 그냥 챔퍼를 가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이거였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모델링을 복잡하게 했을 리가 없어요. 네, 여기까지만 잡았네요. 여기 접선 체인을 풀고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있으면 챔퍼를 하는데 접선 체인을 풀고요. 일일이 잡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면 얘가 여기서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제가 요거를 이제 이렇게 챔퍼를 줘야 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줬냐면, 이 아이폰의 카메라 섬에 닿아요, 얘가. 튕기는 줄 알았네. 이 카메라 섬에, 이게 12 버전이고요. 이게 이제 14나 뭐 넘어가면은 얘가 이제 진짜 아슬아슬하게 닿거든요. 그래도 최대한의 이제 거시기를, 얘를 이제 카메라 섬을 안 닿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었고, 네, 이렇게. 근데 얘는 좀 논외긴 한데, 이제 여기는 비워야 되고, 여기는 또 이 라인을, 이 힌지를 좀 살려야 되는 약간 그런 절충안의 형상이랄까요, 얘가? 마우스 커서 어디 갔냐? 마우스 커서가 일로 가면은, 제가 이제 아이패드랑 이제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아이패드가 약간 신호가 조금 끊겨 있는 것 같은데, 예, 다음 장을 넘기질 못하네요. 네, 이렇게 보자. 키노트를 이렇게, 네. 연결됐어 또. 아이패드 연결이 생각보다 불편해요. 네. 자, 여기까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했고, 필렛 이제 넣어주면 되고, 여긴 안 넣지 왜? 나는 이렇게 넣나? 예, 다 2 넣고 안에는 1 넣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빼고 플러스 눌러서 또 이렇게 잡고서 1. 예. 그럼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접선 체인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플랫을 이어서 한 바퀴를 다 돌려서 1 넣나요, 제가? 1이나 0.5나 뭐 크게 상관없는데. 예. 요것도 했네요. 이거 이제 돌기거든요. 딸깍하게 걸리는 그거를 측면 스케치로 동그라미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슬라이드 뷰면은 이제 얘가 얼마나 티 나오는지 보여요. 얘가 슬라이스 뷰 보면. 그래서 얘가 이제 그래도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45에 45에 얘가 4 그리고 3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선 하나 그렸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리볼브. 리볼브를 참 특이하게 쓰죠. 이렇게까지 쓸 줄 몰랐죠. 그런 생각이 드는 리볼브. 이건 또 왜 다 잡히죠? 선택, 우선순위, 본체. 자, 여기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돌기 만들라고. 자, 그러면은 이제 예제는 이제 교재안의 예제는 끝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이제 저장을 해서 얘네들을 이제 조립을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